신주쿠랑 기치조지 있는 쪽 편집샵에 또 입점을 하게 됐어요. 스토리가 담긴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누구나 다 들고 다니는 가방이 아닌 중국 네, 중요한 건 꺾이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마음이다.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 이야기 오프로드 워커 전영산입니다. 오늘은 글로벌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핸드백 브랜드 스와스틱을 글로벌하게 진출하고 계시는 양순남 대표님을 모시고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시니까 어떠십니까? 되게 표정이 밝으시네요.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네. 밝고 되게 좋은 에너지가 느껴져서 네. 저 전에 또 다른 대표님 하는 것도 뵀는데 또 인사이트도 많이 얻고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오늘 네. 좀 제가 큰 웃음 드린 것 같은데. 네. 좀 전에 잠깐 큰 웃음도 또 네, 주셔가지고 네. 또 긴장이 풀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우리 여기 카메라 보고 네, 자기소개 네.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차 섬유 미술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14년차 디자이너 핸드백 브랜드 스와스틱을 운영하고 있는 양순남입니다. 네,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스와스틱 스테디셀러 제품인 핸드폰 케이스 안에는 꿈이라는 단어 한글 캘리그라피가 담겨 있는데요. 고객님들의 꿈이 이루어지길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디자인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스와스티라는 의미가 되게 궁금한데 네. 뜻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스와스틱은 산스크리트어로 행복을 뜻하는데요. 저의 이름에도 숫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제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토인 행복을 디자인과 제품에도 담고 싶어서 이름을 스와스틱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내 손에 좀 작은 행복을 담고 싶다. 네, 맞아요. 네. 스와스티라는 이름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네네. 회사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회사는 지금 14년째 운영 중이고요. 스와스틱이라는 브랜드로 지금 백화점 입점한 지 13년 차 된 브랜드입니다. 저는 이제 학부와 대학원에서 섬유 디자인을 전공했고요. 그 전공을 살려서 처음에 이제 스카프와 넥타이에 자신만의 아트웍이 담긴 디자인을 프린팅해서 제품을 제작하다가 2012년도에 성동 토탈 패션 센터라고 정부 지원 사업하는 쇼룸에 입점을 하면서 네. 가방 쪽을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때부터 가방 쪽에 더 흥미가 생기고 또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명품 브랜드들 나이키나 잔센 같은 브랜드를 핸들링하면서 그때 어떤 핸드백 이런 브랜드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좋은 계기로 핸드백의 시장에 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네. 지금 또 이제 2024년도에는 일본 마루이 백화점에 네. 팝업을 하셔서 또 네. 글로벌한 또 회사로 지금 성장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 이야기도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2024년 겨울에 마루이 백화점에서 팝업을 긴자에서 하게 됐는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B&I라는 비즈니스 네네. 네트워킹 네. 인터내셔널에서 백화점 MD분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저희가 13년 동안 백화점에서 했던 그런 어떤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정받아서 레퍼런스가 네, 있으시니까. 레퍼런스가 있어서 백화점에서 팝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그때 좋은 반응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신주쿠랑 기치조지 있는 쪽 편집샵에 또 입점을 하게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표님이 회사 소개를 해주시니까 서비스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꿈이라는 한글 캘리그라피가 저희 회사의 아이덴티티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한글로 모티브를 잡게 된 계기는 강병인 캘리그라피 선생님과 약 10년 전에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선생님의 숲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텍스타일 프린팅화 시켜서 제품을 스카프랑 지갑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그게 백화점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저는 그 단어의 어떤 한글의 신비성을 담은 그런 제품을 프린팅해서 만들고 있고요. 또 아티스트 분들하고 콜라보를 통해서 아트웍 작업을 제품에 녹여내가지고 저희 스와스틱만의 세상 하나밖에 없는 제품을 또 커스터마이징 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제가 대표님 들어보니까 아티스트도 활동하시는 분이나 협업을 많이 하시는데 네. 기억나시는 아티스트 분이 있으실까요?
광화문 국제 아트페어에서 활동을 하시는 그 한국화가 서성근 선생님하고 네네. 제가 콜라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굉장히 막역한 지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뭐 어렸을 때도 계속 배웠던 선생님이고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분한테 한국화를 제가 배우면서 그게 대표님이. 아마 대학교 진출하고 대학원 하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굉장히 오랜 인연으로 콜라보를 하고 있고요. 그 덕분에 제가 재작년 강화문 국제아트페어 초대 작가로 선정이 돼서 전시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대표님은 다양한 도전을 계속 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대표님, 지금 이제 사업을 하신 지 오래되셨지만, 이전에는 당연히 디자인 쪽으로 하셨겠지만, 구체적으로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던 건가요? 이전에는 제가 전공은 섬유 미술을 전공했지만 졸업하고 나서 해외 영업 무역회사 한세실업이라는 곳에서 그 니트랑 수영복 해외 영업을 했어요. 한 7년간. 그때 제가 다양한 브랜드를 핸들링하면서 막연하게 나도 이런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이런 니즈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 공정부터 뭐 수출하는 여러 가지 수출 서류까지 모든 작업을 핸들링하면서 나도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나중에 해외에 수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 해외 영업직을 하면서 네, 대표님의 맞아요. 강점과 또 해외 영업의 그런 네. 두 가지 이런 강점을 좀 약간 장착하시게 된 거네요. 그 시너지가 좀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전에 하셨던 부분과 이 사업을 하시게 된 게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 보이긴 한데 네네.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대표님?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대학원을 좀 늦게 갔어요. 대학원에서 작업을 했던 게 만다라라는 인도에서 나오는 만다라 그 원안의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그거를 했던 이유는 그때 당시 제가 임신 중이었는데 입덧이 너무 심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의 평온함을 태교로 하려고 만다라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그거에 이제 우주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주를 모티브로 제가 작업을 또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주를 모티브로 이제 원단에다가 염색을 하는 작업을 하다가 그거를 가지고 내가 뭔가 스카프라든지 그런 것들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한번 제품화도 시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컬러감이 너무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스카프를 만들었는데 진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니크한 제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들도 많고 선물로 드렸을 때 이걸 선물로만 하지 말고 직접 한번 만들어서 팔아봐. 이제 이런 이제 제안을 들어서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성동 토탈 패션 센터 쪽에 입주를 하게 되면서 그 우주를 모티브로 한 가방을 제작을 했어요. 제가 두 개를 만들었는데 가죽이랑 정말 실크에다가 되게 정성 들여서 만들어서 가격이 낮지는 않았어요. 워낙 원가 그 좋은 퀄리티의 소재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팔릴까 생각을 했는데 그 두 개 다 쇼룸에 전시한 첫날 다 판매가 된 거예요, 가방이. 그래서 이거 이렇게 유니크한 거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이 되게 있구나. 수요가 있었군요. 그때 이런 대표님이 그런 걸 이제 스토리가 담긴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누구나 다 들고 다니는 가방이 아닌 그래서 그런 거를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저만의 어떤 컬러가 들어간 제품들을 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3년도 현대무역센터에서 디자이너 연합회 팝업 전에 제가 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 당시 한 20몇 개 브랜드가 같이 참가를 했고 가방은 저까지 3개 브랜드가 참가를 했는데 매출이 저희가 1등을 했어요. 가방 브랜드에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백화점 상품본부에서 연락이 오고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거의 전 지역에서 그걸 다 돌면서 거의 한 10년 동안 팝업 스토어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대표님의 제품이 유니크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이 백화점 담당자 이런 사람들이 호락호락한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대표님만의 이런 제품의 그런 특별한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약간 비결이 뭔지 좀 궁금해합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리듯이 한글이라든지 어떤 우주라든지 이런 모티브가 되는 스토리텔링이 담겨져 있는 제품이라는 거에 고객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고요. 어쨌든 백화점에서 제가 뭐 처음에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13년째 운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첫 번째는 퀄리티 컨트롤이 잘 되고 그리고 매출이 어쨌든 꾸준하게 일어났다는 건데 그거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경기적으로 어려운 일들도 계속 겪으면서도 할 수 있었던 건 충성 고객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단골. 그래서 한 번 저희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은 다른 스타일이 신상이 나올 때마다 계속 재구매를 해주세요. 그게 가장 이렇게 오랜 시간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한번 스와스티 제품을 네. 경험하신 분들은 빠져나가지를 못한다. 맞아요. 그리고 뭐 에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컨트롤이 다 잘 되기 때문에 네. 백화점 같은 경우는 매출도 그렇지만 그 고객들의 피드백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뭐 한 번도 심각한 컴플레인을 받은 적이 저희는 없어요. 10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생각보다 발생하거든요. 네네. 뭐 퀄리티 불만족이라든지. 근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저는 그런 거죠. 이제 뭐 심각한 건 없었지만 어쨌든 고객이라는 분들이 또 네. 이런 부분 좀 부족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주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대표님은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하시고 좀 피드백을 주시는 편인가요? 저는 판매할 때 실제로 제가 나가서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고객님들하고 직접 대면을 하는 게 가장 제가 디자인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 신상품 출시해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고객님들이 여러 가지 피드백을 주시잖아요. 네. 컬러 이런 컬러도 있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곳에 포켓이 하나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반영이 대기업은 여러 가지 프로세스 과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뭐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저희는 직접 핸들링하는 공장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의 그런 터치함으로써 일주일 안에도 상품이 업그레이드 돼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그래서- 게 대표님 회사만의 또 장점이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제 사실 14년 정도 이제 이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네, 네.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네. 중에서 이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다면 어떤 네. 게 좀 있으시나요? 제가 한 4년 전부터 매달 출연하는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오. 유튜브 라이브 정한진 TV라고 종한진 지금은 TV. 한 30만 명 정도 되고 네. 제가 처음 갔을 때가 한 20만 명대 초반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이 마카롱을 판매하시는 대표님이 정한진 TV에서는 이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직접 출연해서 상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코너가 있다. 근데 우리 제품이 이제 좋으니까 한번 알렸으면 좋겠다 해서 저한테 이제 연결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이제 그 정한진 박사님을 찾아갔을 때 제가 이제 가방이랑 여러 가지 들고 갔죠. 그랬더니 본인은 패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패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그 가방을 소개했을 때 과연 시청자들의 마음이 움직일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컨셉이 안 맞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저희 그 방송이랑. 근데 제가 어쨌든 그 주요 타겟층이 50대, 60대 분들이 많이 보시는 방송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백화점에서도 실제로 그 타겟층하고 많이 겹쳐요. 네. 그래서 저희 제품은 소개하는 것만도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판매가 많이 되는 거는 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20만 명 그 구독자분들 앞에서 이렇게 10몇 년간 걸어온 이런 좋은 제품이 있는 걸 네. 알릴 수 있는 기회만 주셔도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이렇게 많이 가져온 제품 중에서 가장 나한테 영향을 준 가장 지금 가슴 뛰게 하는 제품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근데 제가 이제 가방을 여러 개 가져갔던 것 중 하나가 굉장히 가벼운 플리츠 가방, 주름이 잡힌 굉장히 가벼운 네. 가방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방이 저희 엄마가 굉장히 애용하던 제품이거든요. 저희 엄마가 그때 이제 하늘나라 가신 지 한 1년이 채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네. 그걸 설명하면서 제가 이제 막 눈물을 흘린 거예요. 처음 보는 분 앞에서. 그래서 이제 그분도 조금 당황하시고, 근데 그 가방에 대한 스토리를 좀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스토리를 잡아서 가면 되겠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 재고가 한 30개 있었어요. 그래서 30개 정도 재고가 있다 하니까 그 처음 방송이고 네. 이렇게 패션을 처음 소개하는 자리다 보니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나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그 소개하는 자리로 일단 그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떨리기도 엄청 떨리고 처음 그쵸. 유튜브 방송 출연하고 근데 이제 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엄마 얘기를 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1년도 채 안 됐을 때니까 또 이제 방송에서 울컥하죠. 제가 막 네. 눈물을 흘린 네.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자분들 댓글이 막 올라오는 거야. 이제 응원의 울지 댓글들이. 마요. 네, 네. 뭐 힘내요. 그러니까 뭐 딸 같다고 얘기하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주문을 막 주시기 시작하더니 그때 한 150개 정도 주문이 들어왔어요. 한 시간 원래 방송을 생각했던 했는데 것보다 거의 한 그러니까 5배가. 네, 재고는 30개밖에 없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또 제작을 하려면 시간이 2주, 3주 걸리는데 주문하신 고객 대부분 아니 모든 고객님들이 다 양해를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바로 보내드릴 수 없고 2, 3주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보내드린다고 했는데도 그래서 그걸 계기로 지금 거의 4년째 매달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 고객님들이 정말 저희의 충성 고객분들이 그러네요. 계셨어요. 그래서 네. 할 5, 때마다 60대 이제 네. 그래서 진짜 응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물건 받고 사진 찍어서 문자도 항상 이렇게 정성 담아서 보내주시고 그런 게 진짜 뭐 코로나나 여러 가지 힘든 시기를 겪고 제가 이제 뭐 코로나 후에도 그렇고 이제 엄마 떠나시고도 개인적으로 되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정말 많이 힘이 됐던 그러시겠네요. 경험이었어요. 제품을 파는 목적이 아니라 그런 진정성이나 이런 스토리를 담으면 항상 뭔가 스페셜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님 또 이제 그 사월 하신 지가 거의 14년 되시는데 네. 우여곡절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뭐 네. 여러 가지들이 많지만 그때마다 대표님만의 좀 극복, 뭐 멘탈적인 것도 될 수 있지만 대표님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런 방식으로 잘 극복해 나갔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어려움은 항상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파도처럼 올려오잖아요. 근데 그쵸. 저는 그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그게 어려움이라기보다는 그걸 내가 뚫고 나갔을 때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한다는 걸 항상 느끼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 왜 이렇게 힘들지보다는 내가 더 큰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이런 멋있다. 어려움이 나한테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길도 즐겁게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창작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일들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다기보다는 극복해 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대표님께서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이런 성장의 기회로 또 보셨고 그리고 대표님 하시는 일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지치지 않고 또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셨군요. 맞아요. 이런 질문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지만 대표님만의 성공 비결은 어떤 게 있으신지? 성공 비결은 그러니까 약간 들이대 정신이 좀 강해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겠어? 그거 좀 어렵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는 일단 도전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물론 그 수업료를 많이 내기도 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직접 행동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해냈을 때 성취를 하고 성장을 하는 거지 머릿속으로만 구상을 한다고 해서 그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으면 항상 뭔가 작은 행동이라도 계속 꾸준하게 실천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한테도 항상 많이 넘어져고 많이 실패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성공은 실패의 총합이다. 이런 표현을 들은 게 있거든요. 대표님도 그런 과정을 되게 즐기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그리고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중껍 담아. 어떤 표현이죠? 중요한 건 꺾이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마음이다. 마음과 긍정 에너지다. 맞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좀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시는. 대표님,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듣는 그런 흔한 오해가 해외 명품에서 실제로 쓰는 가죽, 가재 등을 쓰는데 판매가가 10배에서 50배 차이가 나니까 현명한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요새 정말 그 가심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저희 국내에도 정말 좋은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철학이 있고 아이덴티티가 담긴 그런 제품들을 제작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좋은 재료를 쓰기도 하고 국내의 그 핸드백 장인분들이 사실 거의 다 이제 많이 없어지고 중국이나 베트남 쪽으로 많이 생산 공장들이 넘어가면서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정말 장인 중에 장인분들만 남아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만드는 이런 제품들은 고객님들이 사주신다면 그런 경제도 더 발전을 할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샤넬이나 에르메스에서 쓰는 가죽을 써요. 이태리 수입하는 가죽들을. 실제 어떻게 보면 그 거의 똑같은 가죽, 행동사 가죽이라든지 이런 가죽을 쓰는데 물론 그 브랜드의 역사나 가치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지불하고 사는 거지만, 이렇게 저희 국내에 아직 알려지진 않은 브랜드들도 정말 그런 좋은 재료들로 잘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쪽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좀 개성이 있는 제품들을 들고 다니면서 나만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때 그게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명품이 주는 가치도 물론 굉장히 소중한 거지만 나의 어떤 장점이나 나의 개성을 가장 아름답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런 패션 또 이런 가방 이런 것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해했습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면적인 아름다움도 있지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깔, 네. 내면의 중심이 된 그런 이제 나타냄도 되게 중요하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네. 대표님,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5년 후 비전은 네.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5년 후에는 제가 또 수아스티 외에 도전하고 있는 또 분야가 있어요. 지금 B&I 비즈니스 네트워킹 인터내셔널에서 활동을 네. 하면서 런칭을 제가 서초 지역에서 런칭을 했었거든요. 근데 런칭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또 대표님들을 만나고 그 대표님들의 챕터가 런칭이 되고 그 대표님들이 굉장히 좋은 서로의 긍정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챕터가 성장하고 대표님들의 사업이 성장하는 것을 옆에서 응원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런칭에 대한 꿈을 키워갔고요. 제가 이제 있는 지역이 남양주 쪽인데 이제 남양주나 하남 쪽에는 아직 B&I가 없어서 네. 그쪽에도 이제 B&I 런칭하기 위해서 이제 1월 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남 지역에 좋은 사업가분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데 5년 뒤에는 뭐 경기 동부권 하남이나 남양주 이쪽에서 2,000명의 사업가분들이 서로의 그 에너지와 시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저의 목표고요. 더불어서 이제 수아스티가 글로벌 브랜드로 더 성장해서 지금 현재는 일본에 진출했지만 그 5년 뒤에는 일본 또 뭐 홍콩, 유럽, 미주 등에도 진출해서 정말 K-패션의 어떤 자긍심을 아이콘.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제가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를 가장 가슴 뛰게 하는 단어는 바로 꿈인데요. 저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 제가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은 항상 제 안에 꿈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어려움에 부딪히는 시기도 오실 텐데, 그럴 때 내 안에 가진 꿈과 내 안에 가진 잠재력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간다면 분명 언젠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에 다다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아스티는 언제나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우리 수아스티 양순남 대표님의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중꺽 담아 열정의 아이콘 수아스티 전문 브랜드 양순남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프로드 워커 화이팅! 네. 100만 가자! 가자!